예, 안녕하세요. 구미수 한의원 재강 원장입니다. 예, 이제 곧 3월달이 되죠. 이제 봄이 옵니다. 예, 사실 2월 말 아니면 3월 초 정도 되면 이제 아이들 손잡고 엄마들이 이제 상담을 하러들 많이 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 성장이 좀 처져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밥 너무 잘 안 먹는다든지 아니면 집중력 저하라든지 불편한 걸 이제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한의원에서 성장 클리닉을 하지만 아무리 좋은 한약을 처방하더라도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하는 거 이제 이야기를 꼭 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처방을 이제 유능한 원장 선생님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한 4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성장판 자극을 기본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사실 겨울 좀 움츠러 있었죠. 그리고 코로나 이제 유행 때문에 실외 외출하기도 좀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운동량, 움직이는 양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기본적인 성장판 자극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실내에 오래 앉아 있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운동을 해줘야 되고, 이왕이면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하냐? 당연하게 수직 상승, 수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 좋겠죠. 그 운동 중에 레슬링, 역도, 무거운 거 들고 하는 거 그거 당연히 안 되죠. 그거보다는 이제 점프하는 운동들, 농구 맞죠? 아니면 뭐 스카이 콩콩 우리 어릴 때는 그랬는데 그런 이제 점프하는 운동 위주로 하는 게 좋고요. 물론 이제 아이들 이제 새학년 올라가면서 중학생이 되거나 고등학생이 되면 공부하는 게 많이 늘어나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어떤 움직임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물론 이제 소화비만도 문제지만 너무 안 먹는 아이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장 클리닉 상담하러 온 아이들 보면 평균 요 정도 연령, 요 정도 아이들은 이 정도 체중이 평균인데 엄청 많이 부족한 아이들도 있어요. 체중이 너무 적은 아이들, 너무 잘 안 먹는 아이들 있죠. 뭐 유치원 아이들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엄마가 쫓아다니고 밥 먹이죠. 밥 먹는데 30분 1시간 걸리죠. 너무 안 먹어도 문제죠. 그때 억지로 먹인다고 먹는 거 아니죠. 체질적으로 소화 기능이 좀 약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 억지로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체질적으로 약해진 이제 소화 기능 좀 올려주는 쪽으로 치료를 하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인 음식 섭취는 또 해야 되겠죠. 단 것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맞죠? 늦게 자꾸 먹으면, 이제 겨울방학 동안 늦게 자고, 하면 아침에도 밥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말 이야기하는 거는, 기본적인 이제 식사는 해야 되겠다. 예, 그런 이야기 했고요. 그럼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 이야기하면 엄마들 다 끄떡끄떡하고 아이들한테 잘 들으라고, 선생님 이야기 잘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일찍 자야 됩니다. 우리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1시 이전,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시 이전에 자야 되죠. 아무리 성장에 도움되는 보약을 먹고 이런저런 노력하더라도 성장 호르몬 나오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10시, 11시 정도. 중학생 같은 경우도 11시 이전에는 좀 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보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아이들 엄청 많아요.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그렇죠. 그런데 엄마는 애달파서 한의원에 진맥하고 처방을 이렇게 하는데 아이는 늦게 자고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마지막 중요한 거는 세 번째 중요한 거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일찍 자야 됩니다. 일찍 자야지 키가 큽니다. 요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아무리 컴퓨터 오락하더라도 키 크고 싶은 아이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엄마들이 꼭 일찍 자라 하는 이야기 혼자 하지 마시고 한의원에서 우리도 꼭 이야기합니다. 일찍 자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고요. 그다음 제일 마지막 네 번째로는 아이들마다 성장이 좀 부족할 때 너무 작거나 할 때 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성비염에 걸려 있다. 아니면은 뭐 감염성 대장 증후군이 있다. 뭐 어떤 병이 있다 하면은 그게 또 성장을 방해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축농증, 만성비염으로 오래 고생한 아이들은 성장 처방 중요하지만 축농증, 만성비염 치료를 하면 묶여있던 성장 에너지가 팍 폭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대장증후군 아이들도 먹은 게 먹자마자 화장실 가고 몸에 흡수될 게 없겠죠. 그럴 때는 혹시 불편한 게 있으면 불편한 것부터 치료합니다. 감성 대장증후군 같은 경우도 우리 한의원에서 장이 예민한 걸 치료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숨겨져 있던, 억눌려 있던 성장 에너지가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불편한 거를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물론 보약 먹는 거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한 네 가지는 아무리 좋은 보약 먹어도 지키지 않으면 성장 치료가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정도를 꼭 지키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예, 오늘은 아무리 보약 먹어도 이거 지키지 않으면 못한다. 네 가지를 강조드렸습니다. 예, 구미수 한의원 재강 원장이었습니다.